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물의 이제 내적 균형과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물 호르몬이 중요해요. 식물 호르몬. 여기서 이제 식물 호르몬,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거든요. 요거는 꼭 알아놔야 돼요. 요건 매년 출제되니까. 우선 이제 작물의 내적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식물 호르몬 좀 살펴볼게요. 작물의 내적 균형에서 탄진율이라 있거든요. 탄진율. 요거는 이 C와 N 있잖아요. 요거 C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고 이건 질소고. 요렇게 탄수화물이라 하고 탄소라고도 하고 포도당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C라고 그래. C.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광합성 결과. 광합성 포도당이라고도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 비율을 말하는데 생육이나 이제 화성, 결실을 지배하는 기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진율이. 근데 CN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성이 유도되고 CN율이 낮을수록 영양생장이 지속된다. 여기서는 이제 화성은 이제 화학 형성이라고 돼요. 이게 이제 꽂는 분화예요. 꽂는 분화. 영양생장이 다 끝나고 이렇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서 꽂는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화성이라고 하던데 CN율이 높으면은 요렇게 화성이 유도되고 CN율이 낮으면 영양생장이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탄수화물 비율 있잖아요.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영양생장 생식정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꽂는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화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힌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실제로 탄수화물이 높으면은 식물체 안에 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은 꽂는 분화가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수 환상방피라는 게 있어요. 환상방피. 이 환상방피라는 뭐냐면 주지나 가지의 껍질을 3에서 6cm 둥글게 벗겨내는 것을 갖다 환상방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식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갖다 이제 여기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 여기 광합성 결과를 만드는 탄수화물 이렇게 밑으로 체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영양분이 내려가는데. 근데 여기를 요만큼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갖다 둥글게 3에서 6cm 정도 벗겨내면은 요게 이제 영양분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영양분이 여기 위에로 이렇게 쌓이니까 탄수화물이 여기 쌓이니까 이쪽에 쌓이니까 화합분화 있잖아요. 화합분화도 이루어지고 꽂는 분화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착과도 중진되고 과실도 비대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으면 그런 거 환상방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고구마 이니가라 고구마 순을 갖다 나팔꽃 대목에 전매하면 입에서 만드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전로하지 못해 경업은 잎과 줄기예요. 경업. 이제 경합은 줄기와 잎인데 줄기가 축적 때문에 CN율이 높아 개화가 이른다. 이런 거예요. 고구마 이제 대목이라는 건 밑에다 접붙일 때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걸 갖다 뿌리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구마 순을 갖다 이렇게 접붙여 놓는다. 접목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접수고 시켜 놓으면은 여기 이제 입에서 광합성 결과를 만들어진 탄수화물 있잖아요. 요것이 요렇게 이쪽으로 안 내리고 위에 쌓이니까 여기에 쌓이니까 이게 꽃이 있잖아요. 그 꽃도 이렇게 CN율이 높아져 가지고 개화도 이루어지고 요렇게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하고 질소 비율 있잖아요. 이게 탄진율인데 탄진율인데 이 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 개화도 잘 되고 요렇게 꽂는 분화 같은 거 이루어지고 개화도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CN율일 때 탄진율 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하고 질소, 이 탄수화물이 더 커야 되는데 절대량이 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개화 결실이 절대량이 적잖아요. 요게 적으면 개화 결실 물을 불량해지고 어느 범위까지는 CN율 절대량이 한 배 증가해야만 개화 결실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탄진율에 대해서. 그리고 TR율이라는 게 있는데 TR율 이거는 지상부와 근부 있잖아요. 뿌리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이게 식물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하부가 있고 여기 지상부가 있거든요.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 있잖아요. 비율 요거를 갖다 TR율이라고 해요. TR율. 자, TR율이라는 것은 그러게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을 TR율이라 한다. 요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고 TR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일사량이 적을 때 질소 다량 사용할 때 토양 통기가 불량하고 파종 이식이 적기가 늦을 때
전지나 저기압할 때 있잖아요. 요럴 때에 TR이 증가한다는 거, 요 정도로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사량이 적을 때는 일사량은 이제 식물제 탄수화물 감소로 뿌리 이제 생장이 정화돼 가지고 TR율이 증가하고, 질소가 다량 사용할 때는 지상부의 질소가 많이 시추돼 지상부가 이제 발달하니까 TR율이 올라가는 거고, 토양 통기가 불안할 때 뿌리 호흡이 저해돼서 지하부 생장이 감퇴되니까 요것도 TR율이 올라가고, 파종 이식이 척박할 때는 지하부 중량 감소가 지상부 중량의 감소보다 커가지고 여기 TR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지나 저기압을 하면 애가업 발달로 지하부 생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압이라는 거 잎사귀를 따는 거예요. 잎사귀를 따는 거. 그리고 애가는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견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애가라고 그래요. 애가. 요런 것들이 봤다가 지하부 생장이 좀 감소한다는 거예요. 전지나 저기압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TR이 감소하는 토양 수분이 감소한다. 적화했을 때에 TR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지하부 생장이 발달해가지고. 적화는 꽃을 따내는 거예요. 적화는 열매 적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솎아내는 걸 적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TR이 감소한다. 자, 이게 TR율은 그렇게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기출에 나왔던 거 10회. 다음 탄진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눠서 작물체 내 탄수화물과 질소 비율 CN율이라고 탄진율이라고 하는데, 가수 재배 시 환상방피를 함으로써 환상방피 윗부분의 CN율이 뭐야?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네. 탄수화물 비율이 밑으로 안 내려야 높아진 거거든요. 자, 높아지면은 이 꽂는 분화 있잖아요. 꽂는 분화가 촉진되죠. 요런 게 시험에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탄전율 같은 거 이렇게 알아놔야겠죠. 이쪽 알아놓으시고,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 식물 호르몬 있잖아요. 요거는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번도 안 빼고 다 매년 출제되니까 꼼꼼히 좀 해놓으셔야 돼요. 식물 호르몬이 뭐냐면, 식물의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지고 식물체의 다른 부분에 이동하여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이다.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탄소 있잖아요. 이 탄소, 이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 같은 게 타는 걸 갖다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무기화합물이라고 그래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화합물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 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건 다 이런 원소들이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요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물 호르몬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히 이제 좀 표현하자면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정액 같은 거 있잖아요. 정액. 그런 것들이 호르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 호르몬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에는 옥신이 있고, 시토킨이 있고, 지베르린이 있고, 아부시스탄이 있고, 에틸렌이 있어요. 에틸렌. 자, 요렇게 요 5개를 잘 나와야거든요. 옥신, 시토키닌, 지베리닌, 아부시스탄, 에틸렌. 요렇게. 옥신은 뭐냐면 세포 신장하고 뿌리 발육에 관여하거든요. 세포를 신장시킨다. 세포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모든 식물은 제가 다 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포로. 근데 세포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또 분열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또 쪼개져갖고 또 하나 생기고 세포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옥신은 세포 신장에도 관여하고 뿌리 발육에도 관여한다. 그 다음에 시토키닌은 세포를 분열시켜요.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시토킨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토킨은 가지와 잎을 또 성장을 시키고, 지베리는 줄기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아부시산은 이게 식물 생장 억제하는 물질인데, 이 아부시산이 나오면 휴먼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에틸렌은 작물의 숙성이나 이런 게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러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해요. 식물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뿌리 발육에 관여하는 게 옥신이에요. 옥신. 자, 뿌리 바르게 관여하는 게 옥신. 이거 메모 좀 해놔요. 메모 좀 해놨다. 이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옥신이 또 세포 성장도 한다고 그랬죠. 세포 성장도 시키고, 근데 옥신이 이제 식물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은 뿌리 발육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지베릴린 있잖아요. 지베릴린. 이건 줄기 성장을 해요. 이게 지금 몸체. 이 줄기 성장을 시키는 게 지베릴린이다. 그 다음에 시토킨이 있잖아요. 가지와 잎을 성장시킨다. 가지와 잎. 요게 시토킨이 하는 역할이에요. 시토킨이. 물론 이게 시토킨이 세포 분열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부시스탄은 이 아부시스탄하고 에틸 이거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시토키닌, 지베릴린, 옥신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이런 것들은 성장 호르몬인데 아부시스탄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휴먼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휴먼 상태. 아부시스탄이 요것들은 성장 억제나 노화를 시키는 것들이 아부시스탄은 휴먼 상태에 빠지고 에틸렌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노화 촉진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아 노화 촉진되는 거. 이건 생장 억제 물질들이 다 노화를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해서 사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잠자야 키 큰다고 호르몬이 나왔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 그러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쁜 호르몬이 나왔고 그러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부시스탄이 나왔고 휴먼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늙는다 막 그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에틸렌이 나와가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그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좀 잘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머릿속에 되게 안 들어오는데 요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머릿속에 좀 들어올 거예요. 가지와 잎 성장하는 게 뿌리 바르고 옥신이다 이렇게 그림에서 줄기 성장하는 게 지베릴린이다. 가지와 잎 성장하는 게 시토키닌이고 스트레스 받아 휴먼 상태에 빠지는 게 아부시스탄이다. 에틸렌은 스트레스 받아서 노화 촉진시키다. 여기에 이제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주된 역할이거든. 주된 역할. 그리고 다른 역할도 다양하게 하니까 다른 역할도 조금 알아놔야 되거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거든. 에틸렌이 노화 현상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에틸렌 이제 바나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나 파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화 현상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다가 이제 저 바나나 이게 노란 거 있잖아요. 이 사다가 한번 놓아둬봐요. 여기 이제 시커먼이 여기 겉이 시커먼이 또 변해요.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이건 에틸렌 때문에 그래요. 에틸렌. 에틸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바나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층 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층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2층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층 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나무 껍질들이 이렇게 부실부실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2층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제 옥신 있잖아요. 요걸 알아놓으세요. 옥신은 2층 형성 억제를 해요. 억제. 요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감 꼭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꼭지 들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기능을 갖다가 에틸렌이 하거든요. 에틸렌. 옥신은 2층 형성을 억제를 해요. 억제. 에틸렌은 2층 형성을 촉진해갖고 낙과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옥신은 이렇게 또 떨어지지 못하게 하니까 낙과를 방지시키겠죠. 방지. 이렇게. 에틸렌은 2층 형성으로 낙과를 촉진시키고.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옥신 기능이 있잖아요. 옥신 기능에서 이게 옥신이 있잖아요. 옥신 호르몬이라는 해서 굴광 현상이라는 거예요. 굴광성이 뭐냐면 햇빛을 쭉 비치잖아요. 여기다 이제 햇빛이 쭉 비쳐요. 햇빛이 비치면은 이렇게 옥신이 있잖아요. 옥신 호르몬이 있잖아요. 요거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 해가지고 요 햇빛이 비치는 쪽 있잖아요. 이거는 성장을 못하고 햇빛이 안 비치는 쪽에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굵어지는 거 있잖아요. 굽어지는 거. 요걸 굴광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옥신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배광성이라는 것은 뿌리 있잖아요. 뿌리를 보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 때문에 이 호르몬이 밑으로 싹 뭉쳐요. 밑으로 뭉치니까 여기만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위에는 성장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굽어지거든요. 요걸 배광성이라고 해요. 배광성. 굴광성과 배광성이 나타나는 건데 옥신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또 옥신은 정화우세 현상도 보이는 거거든요. 옥신 호르몬 때문에. 정화우세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활동하는데 이게 아래 요거를 갖다 츠가라고 하거든요. 휴면 중인 츠가. 이게 눈이 있잖아요. 요렇게 눈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요런 게, 이런 것들을 꽃눈이라고 하는데, 이 눈이 형성되는 걸 츠가라고 하고, 옆에 이렇게 줄기인이나 있잖아요. 요런 데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츠가라고 하거든요. 츠가. 그리고 여기 정화, 제일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 근데 꽃눈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근데 이제 옥신은 정화 운세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옥신 호르몬 때문에. 요쪽에 있는 꽃눈들은 성장을 안 하고, 요 위에만 이렇게 쭉 성장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갖다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그래요. 옥신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정화 우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렇게 봐요. 옆에도 이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기 여기 꽃눈 제거해 버리면 옆에도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요렇게 요런 것들 요렇게 성장을 하는데 옥신 호르몬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만 성장을 하고 꽃눈이 밑에 있는 꽃눈들은 성장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옥신 때문에 정화 우세 현상이 나타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내가 중요한 것들 몇 개 설명을 했고, 또한 옥신이 다양한 기능을 해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옥신은 뿌리 발육도 하지만 세포를 신장 촉진도 시킨다고 그랬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를 더 커지게 하는 거예요. 커지다가 어느 정도 크지만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세포 분열에 촉진하는 거 시토키닌이에요. 시토키닌. 근데 이제 생성 어디나 줄기나 뿌리의 선단이나 윗부분에서 합성돼서 체내 아래로 극성 이동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 옥신이 있잖아요. 옥신은 이게 뿌리의 이렇게 선단에서 있잖아요. 뿌리나 선단이나 줄기나 있잖아요. 이런 위에서 선단 생겨갖고 밑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밑에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랑은 신체 그 식물 내부의 어느 부분에서 생겨갖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래로만 이동한다. 이걸 극성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극성 이동. 옥신은 아래로만 이동해. 아래로만 이동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보자 시토키닌 있잖아요. 시토키닌은 아래에서 위로만 이동해. 이것도 극성 이동을 하는데 옥신은 위에서 아래로만 이동하고 시토키닌은 아래에서 위로만 이동을.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극성 이동이라고 그래요. 극성 이동. 이렇게. 그 다음에 세포 신장 촉진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옥신이. 이렇게. 그 다음에 굴강 현상, 아까 설명했죠. 옥신 때문에 굴강 현상도 나타나고, 정화 우세 현상도 나타난다. 옥신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알아놓고, 재배적 이용에는 이제 발근을 촉진시킨다. 뿌리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삽목, 지목 등 영양분식으로 발근을 촉진하게 사용한다. 루톤 있잖아요. 루톤은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 대목로 삽목 발근 시 발근을 촉진시키는 게 루톤이다. 눅톤도 옥신계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호르몬. 이렇게. 요런 것들은 옛날에 시험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낙과를 방지, 2층 영상 억제하고 낙과를 방지시킨다고 했죠. 옥선이. 그렇게 하고, 절목시 활착, 뿌리를 갖다 이렇게 뿌리를 잘 뻗어갖고 안착시키는 거다. 활착 촉진이라고 하는데, 옥신이 뿌리 바르게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옥신이 굴강 현상 같은 거 하고 가지 굴곡도 유도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신은 또 적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과나 온주밀감, 감이 있잖아요. 만개에 옥신 처리하면 꽃이 떨어져서 적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과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옥신. 낙과는 아니에요. 옥신은 낙과는 방지해요. 다 큰 과일들 있잖아요. 꼭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방지하는데, 적과라는 것은 꽃을 솎아주는 거예요. 꽃 솎아주는 거. 이건 조그만 열매 솎아주는 거 있잖아요. 열매 솎아주는 걸 적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 과일이 막 생성됐을 때,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 다 어느 정도 다 솎아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적과라고 하고, 어린 열매 있잖아요. 이걸 솎아내는 게 적과라고 하는데, 여기 사과나 온주밀, 감이 있잖아요. 감, 이런 것들은 옥신이 적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옥신 처리하면. 근데 옥신은 낙과는 방지해요. 다 큰 과일이잖아요. 이건 아주 적은 과일들이 막 생성되는 과일이에요. 요거는 옥신 처리하면은 적과 효과가 있고, 이게 낙과는 방지시킨다는 거. 낙과하는 건 아니에요. 낙과하는 거는 에틸렌이에요. 에틸렌. 낙과를 방지시켜요. 다 큰 과일을 2층에서 억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비대와 성숙도 촉진시키고,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단위 결과. 이게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게 이제 옥신이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옥신 처리하면. 그러니까 모든 작물에 꽃이 있으면은 암과 수 있잖아요. 암수가 이게 교배를 해가지고, 암꽃과 수꽃이 교배를 해가지고 씨가 만들어져요. 씨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안에 씨가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 씨가 있고, 옆에 이제 과일들이 즙이 만들어져갖고 과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암수 교배해갖고 다 만드는 게 정상인데, 이쪽에 안에 씨가 이렇게 다, 우리가 과일 먹다 보면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단위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암수 교배 없이, 씨 없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걸 단위 결과라고 그래요. 단위 결과라고 그러거든요.
C방이 발달 열매가 되는 거. C 없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암수 교배하지 않고 C가 없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 요런 걸 갖다 단위 결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옥신 처리를 하면 토마토나 무화과, 오이, 호박 있잖아요. 요런 것들 C 없는 그 과일들이나 있잖아요. 요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 교배하는 것 대신에 옥신 처리하면 대신해서 과일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단위 결과라는 거예요. 암수 교배 없이 그 C방이 발달해서 열매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열매가 되는 건 그걸 갖다 단위 결과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단위 결과다. 암수 교배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단위 결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암수 교배 없이 그 열매를 맺히는 거 있잖아요. 열매를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은 옥신 처리하면은 이렇게 암수 교배 없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위 결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옥신은 제초제로도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4D는 추가 줄기의 옆쪽에 생기는 눈이요. 눈의 발육을 억제하여 선책 등 제초제로 사용한다. 이게 제초제로 우리나라 제초제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 종류에는 천연 옥신에는 IA, IAN, PA가 있고 합성 옥신은 NA, BAB 2.4D, 2.45D, T 등이 있다. 요런 2.4D 요런 것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옥신은 하나 일종이라는 거. 제초제라도 활성화한다는 거. 자, 옥신은 2층 형성으로 낙과를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적화, 감이나 이런 거 사고 같은 거, 적과는 효용도 있지만, 적과도 시키지만, 옥신은 다 큰 과일이 낙과를 방지한다는 거. 에틸렌은 2층 형성으로 낙과를 촉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베레린,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줄기 성장에 관해요. 이게 줄기 성장에 관여한다. 줄기 성장. 이렇게 조금 알아세요. 식물체에는 합성되어 뿌리, 줄기, 종자 등 모든 기관이 이용되면 특히 미숙 종자에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줄기의 신장 촉진을 한다는 거예요. 옥시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동하는 것 없이 지배를 자유로이 좀 이동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재배적 이용에는 옥시는 이제 발화도 촉진한다는 거예요. 종자의 휴면타프라 후광성 종자 있잖아요. 광을 좋아하는 종자 있잖아요. 발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온 장유식물의 화성 유도 및 촉진을 한다는 거예요. 꽃눈 분화를 유도하고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저온 장유식물. 저온 장일에 의해 추대되고 개활하는 올연산 작물을 지배되는 처리로 저온 장일에 대체해서 화성을 유도하고 개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밀, 보리 같은 거 우리가 가을에 심어가지고 저온 기간을 거쳐야 봄에 꽃이 피고 이제 그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 대신에 이렇게 놓아두는 것 대신에 겨울을 이렇게 추운 이제 저온 장일에서 추대는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봄에 지베레린 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베레린 처리를 하면은 그 저온 장일 대신에 지베레린 처리하면 화성이 유도되고 개화도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저온 장일 작물에서 화성을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거 지베레린. 경엽 이게 식물체 잎과 줄기 있잖아요. 줄기 신장을 촉진시키고 이것도 지베레린 단위 결과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포도 포도 단위 결과 유도하는 것은 지베레린이다. 지베레린. 요렇게 이거 이제 포도도 이렇게 암수 교배 없이 포도가 생성되는 거 있잖아요. 생성되는 거 원래 이제 암수 교배해서 C가 만들어 그 옆에 이렇게 과육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 암수 교배 없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포도 같은 거 지베레린 처리하면은 그렇게 암수 교배 없이 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포도 무액화 처리, 무액화는 안에 포도 이렇게 C가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베레린 1차 처리로 C를 없앨 수 없어요. C 없이 과일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2차 처리는 포도알을 비대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단위 결과 유도하는 건 지베레린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베레린이 노제트 현상도 타파한다는 거예요. 노제트라는 거 식물이 있잖아요. 안자라고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그마하게 겨울을 나게 해서. 근데 요거를 타파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파시키는 것도 지베레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위 결과에 대해서 C 없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수 교배 없이 C가 없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옥신 처리하면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을 옥신 처리하면 단위 결과 유도되고, 포도는 지베레린 처리하면 단위 결과 유도되고, 수박은 코리틴 처리한다는 거예요.
코린텐처로도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좀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 단결과 유도하는 거. 저온 장일에서 화성을 유도하는 거 지베레린이고, 저온 장일에서 화성 유도하는 거 지베레린이고, 저온 단일에서 바깥채소 있잖아요. 바깥채소, 오이나 호박 등을 다 바깥채소라고 그래요.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키는 건 에틸렌이다, 에틸렌. 자, 요런 것들도 하나 정리해서 좀 같이 알아놓으세요. 자, 시토킨이 사이토킨이라고도 시토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지와 잎을 성장한다. 가지와 잎. 이렇게 세포 분열도 촉진을 하고, 이렇게 세포 신장하는 거는 옥신인데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것은 시토킨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주로 가지와 잎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와 잎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뿌리에서 형성돼 가지고 물관을 통해서 지상부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류된다는 거죠. 극소히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옥시는 위에서 밑으로 이동한다가 극소 이동,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게 극소 이동이라고 그래요. 어린이 뿔기 끝에 종자 과실의 양이 많이 존재하고 세포 분열 촉진하여 옥신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요거는 시토키닌은 옥신하고 있잖아요. 옥신하고 함께 존재해야 그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배양 시에 두 호르몬을 혼용해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시토키닌은 옥신과 함께 처리해야 이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게 호황성 존재하고 발화를 촉진한다. 아까 지베레린도 발화 촉진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토키닌도 발화도 촉진시키고 이과 가지 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호흡이나 엽록소 단백질 분해도 좀 억제를 시킨다. 시토키닌이. 그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부시스산은 제가 얘기했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생장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아부시스산은 휴먼 상태에 돌입하기도 한다. 이쪽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휴먼 상태에 돌입하는 게 있는 거 있잖아요. 생장을 억제하고, 요게 아부시스산이다. 식물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건조하다가 수분이 부족하고 무기양분이 부족하다. 침수 상태 등에서는 이게 증가하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무기양분이나 그러니까 침수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호르몬이 아부시스단인데, 이 아부시스단은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부시스단이 증가하면은 휴먼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생장도 억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 촉진 호르몬 있잖아요. 아까 있는 게 옥신, 지베레린, 시토킨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식물 생육을 조절한다는 거야. 이건 아부시스탄은 생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이렇게. 재배적 이유는 이부 노화 및 낙엽을 이것도 촉진하고 잎 꽃대 열매 탈리 현상을 간접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 조기 노화를 유발해 이로 인해요 에틸렌 생성에서 2층 형성으로 탈리 현상을 유발하는데, 요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탈리 현상 있잖아요. 2층 형성을 해갖고는 건 에틸렌인데, 아부시산도 간접적으로 있잖아요. 2층 형상을 갖다 촉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표적인 거 휴먼을 유도해서 종자 발화를 억제한다는 거. 억제. 요렇게 수분 스트레스에서 방어 기능인데, 수분 결핍 시 아부시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로 기공이 닿다 2조 저항성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휴먼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수분 결핍 시 아부시산 농도가 이렇게 아부시산 호르몬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휴먼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본식물 나무로 된 식물이에요. 나무. 초본식물은 풀로 된 식물이고, 이 경우 내한성이 증진된다. 이게 요런 게 이제 아부시스탄이 이렇게 증진되면 휴먼 상태에 빠지니까 휴먼 상태일 때 내한성도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내한성도 증가된다.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아부시스탄 스트레스 받아갖고 휴먼 상태에 빠진다. 요렇게 조금 그게 핵심 기능이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노화도 오고, 예, 그 2층 형성도 간접적으로 2층 형성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있잖아요. 아부시스탄인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목본식물의 경우 있잖아요. 내한성도 증진된다는 거.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쭉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에틸렌은 이게 자기 스트레스 받아갖고 생장 및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아, 바나나가 있잖아요. 노랗게 있고 나중에 시커멓게 돼버리거든요. 그거 다 에틸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과실로 성숙 촉진에 관여하는 식물 생장 종류로 성숙한 과일 노화 과정의 입에서 생성되어 상처가 난 경우나 냉해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성숙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요걸 갖다가
광 조건에서는 생성이 억제되고 스트레스 조건에서 현저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광 조건에서 광점 빛이 이렇게 비칠 때는 생성이 좀 억제되고 스트레스 조건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게 에틸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식물 호르몬과 달리 에틸렌은 기체라는 거예요. 기체. 요거 기체이고 식물의 여러 기관, 잎, 줄기, 뿌리, 열매 있고 종자도 생성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량으로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에틸렌의 연면식이 2배다 12하잖아요. 2부 노화 가속으로 절화 수명을 단축시켜요. 에틸렌은 노화 촉진하니까. 그리고 에테폰이라는 게 있는데 에슬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틸렌 발생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에테폰이 분해될 때 있잖아요. 에틸렌이 발생을 해요. 에테폰이 분해될 때 에틸렌이 발생을 하거든요. 촉진하면 토마토, 고추 등의 착색을 촉진하고 포, 배의 숙기 촉진에도 이용된다. 에테폰은 토마토나 고추 착색을 촉진하고 포도, 배의 숙기 촉진 있잖아요. 이게 노화 현상을 빨리 있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테폰이 분해될 때에 에틸렌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에테폰은 에슬렌이라도 이렇게 하고 여러 쪽에 있는데 에테폰은 이제 재배적으로는 과실 성숙을 촉진시킨다고 그랬죠. 요것도 적과 과실이 이렇게 조금 달린 열매들 있잖아요. 적과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아까 사과배 당간 같은 거 옥신이 적화나 적과에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에테폰도 적과에 효과가 있고 정화 우세 현상 있잖아요. 우리가 옥신 때문에 정화 우세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쭉 자라난 거, 옆에 있는 요런 꽃눈들 있잖아요. 이건 성장을 안 하고 위에만 자라는 게 그 정화 우세 현상인데 여기 에테폰이 정화 우산을 탑해서 견눈 발생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2층 형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그리고 생리적 낙과를 촉진하고 이렇게 이부 노화를 시키고 이렇게 그다음에 엽록소 분해를 촉진하고 상추 갈색 반점을 유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에틸렌이라는 게 에틸렌. 박과 채소 암꽃 착생수를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저온 단일 환경에서 오이, 호박 등 바깥에서 있죠. 암꽃을 갖다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표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에틸렌이. 그 다음에 저온 장일에서 개화를 촉진시키는 거 지베릴린 있죠. 지베릴린.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건 저온 단일 환경에서 오이나 호박 등 바깥에서 있잖아요.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에틸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육질을 경화시킨다. 육질을 갖다가 단단하게 한다는 거, 경화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는 뭐냐, 줄기채소 일부인데, 이게 고급 채소라고 그래요. 고급 채소라고 하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육질을 있잖아요. 겉 모양을 있잖아요. 단단하게 시켜준다는 거, 이쪽인데. 그 다음에 에틸렌, 양상추, 땅콩 등은 이제 발화를 촉진하고, 대부분의 식물에서는 개화를 억제하는데, 이 에틸렌은 이 개화를 억제시키는데 이 파인애플이나 튤립 있잖아요. 파인애플이나 튤립에서는 개화를 촉진시킨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에틸렌이 파인애플이나 튤립 있잖아요. 요 개화를 좀 촉진시켜요. 이렇게. 에틸렌은 한번으로 생장미니까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 자, 요 정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쭉 읽어보면 아까 내가 그림으로 처음에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 보고 이런 것들 쭉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식물 호르몬은 좀 잘 알아놓으세요. 매년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와요. 뭐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죠. 한번 문제 쭉 나왔던 거. 다음은, 1번. 다음은 식물 호르몬 에틸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그래서 원예작물의 숙성, 노화나 숙성 호르몬이죠. 무생무치요, 가스 형태죠. 기체죠. 에테폰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거. 이 가나다는 다 맞아요. AVG의 처리에 의해서 AVG는 에틸렌 억제제.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가나다가 이렇게 맞거든요. 이쪽에. 절화의 수명 연장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건 딱 보더라도 지금 다른 건 모더라도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에틸렌 연문 살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다른 거 잘 모르더라도 답은 이렇게 딱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다른 그것도 잘 몰라도 답을 톡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 찾아내면 되거든요. 수명 연장보다 화병에 물에 살균제와 당을 첨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산성물에 침지한다.
산성물의 침지는 담근다는 거예요. 산성물에 담궈 놓으면은 이쪽에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저라 줄기의 절단부는 수초간 열탕 처리한다. 뜨거운 물에 있잖아요. 줄기 같은 자른들 보잖아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한번 수초간 이렇게 담근다는 거예요. 열탕. 뜨거운 물에 이제 열탕은 끓는 물이거든요. 끓는 물에 담그면은 여기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요것만 알면은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거 알면은 답은 찾아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화해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정 물질의 가능성이 옳은 것은 노톤은 옥신계 생장 조정 발근을 촉진한다. 뿌리를 발육시킨 거 있잖아요. 요거는 맞는 얘기죠. 에테포는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로서 아나나스류 화학 분화를 촉진시켜요. 촉진. 억제가 아니라. 여기가 아나나스류 있잖아요. 아나나스류가 뭐냐면 파인애플류나 있잖아요. 파인애플류를 갖다 아나나스류라고 해요. 파인애플. 에틸렌은 파인애플류 개화를 촉진시키거든요. 이렇게. 여기 화합분화나 있잖아요. 여기에 화합분화. 이게 꽂는 분화라 이런 거거든요. 화합분화, 꽂는 분화. 그런데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에틸렌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대부분의 꽂는 분화나 개화 같은 거 억제하지만 아나나스류 있잖아요. 이렇게 파인애플류 꽂는 분화는 촉진시키거든요. 에틸렌 에틸렌은 그리고 이제 에테폰이 분해될 때 나오는 게 에틸렌이에요. 에틸렌. 그러니까 그 에테폰이나 에틸렌이나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그래서 에틸렌 있잖아요. 에틸렌은 아나나스의 꽂는 분화를 촉진시켜요. 이것도 그냥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지베레린은 줄기 신장을 촉진하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이고, 시토킨이 있잖아요. 옥신류와 상보장의 상호 부환작용이 있잖아요. 상호 부환작용을 통해서 측지 발생을 촉진하죠. 촉진. 이렇게 시토킨은 이쪽에 있는데, 가지와 잎을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옥신류와 상호 부환작용을 통해 가지고, 옥신은 정화 우세 현상이라 가지고 이쪽에 위에만 이렇게 커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토킨이 있으면은 상호 보완작용을 해갖고 측지 옆에 있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지나 잎도 이렇게 이제 측지 발생을 이렇게 촉진해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게 또 틀린 말이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4번. 채소작물 재배 시 에틸렌에 의한 현상이 아니는 거. 에틸렌 노화 촉진이에요. 노화가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2층도 형성하고 아스파라스 육질을 경화시킨다고 그랬죠. 단단히 연화가 아니고 상추 갈색 반점을 유발시키고. 이게 답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작물로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게 하는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근축엽 상태 있잖아요. 여기 잎사귀가 쫙 이렇게 오므라들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타파시키는 지베린이죠. 지베린이. 이쪽에 과수재배의 생장조짐의 가능성이 옳지 않은 것은 삽목시 밝은 촉진제 옥신은 뿌리 발육을 한다고 그랬죠. 사과나무 적과제로서는 옥신계 물질 그렇죠. 사과배 단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과나 감귤 단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옥신계 물질이 적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용 포도 만들 때 지베렌을 사용한다고 했고 사과나무 낙과 방지제로 막가문제도 시토킨제 물질 시토킨이 아니고 옥신이죠. 옥신 물질 사용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낙과 방지로. 그 다음에 문제 7번. 종자의 눈이 휴면에 들어갔다. 아부시스탄이죠. 아부시스탄. 바로 나와야죠. 이제 아부시스탄. 가소재배에서 생장 조짐을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은 지베레린 포도 숙기증 과실 비대에 이용되죠. 숙기증 과실 비대고 누톤 분제 이거는 옥신의 일부예요. 누톤 분제는 대목용 삽목시 발근을 촉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부시스탄은 휴먼 요단이고 에틸렌은 과실과 낙과를 촉진시키죠. 촉진. 낙과를 방지시키는 것은 옥신. 자, 문제 9번. 소비자 기호변화 등의 씨 없는 포도 만드는 인기보다 사인물에서 무액화, 씨 없는 그 포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과립, 비대, 생장로, 지베레린이죠. 지베레린. 이렇게 찾으면 돼요. 문제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극성 수송 물질이다. 극성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신 아니면 이게 시토킨이에요. 옥신은 위에서 아래로, 시토킨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옥신은 위에서 아래로 극성 이동하고 시토킨은 아래에서 위로 극성 이동하거든요. 합성 물질은 2.4D 나오면 옥신이죠. 옥신. 측근. 이게 측근이라는 게 뿌리 있잖아요. 이 뿌리 옆에 뿌리들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예요. 뿌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갖다 딱 옥신이라고 봐야죠. 뿌리와 관련된 거. 부정근, 정상적인
뿌리가 아닌 걸 갖다 부정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딱 보면 답이 옥신이다. 자, 10회 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2.4D만 알아도 되고 극성 물질이니까 옥신 아니면 시토킨인데 2.4D 나오면은 요건 딱 옥신 찾아야죠. 이렇게. 측근 이게 뿌리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부정근도 정상적이 아닌 뿌리거든요. 이런 걸로 형성 촉진하는 거. 뿌리 발효 관련된다. 그러면 딱 옥신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이렇게 응용해서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데. 자, 옥신 빠르게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 호르몬 있잖아요. 5개.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좀 챙겨 놓으셔가지고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다 맞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